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급여 인상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인간은 이익과 비용에 따라서 이기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비판하며 주목받고 있는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급여 인상이 반드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근로자들이 임금과 보너스에만 관심을 쏟으면 고객이나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속이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행동 경제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제적 활동의 비금전적인 동기를 분석한 한 권의 책이 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에커로프와 레이첼 크랜턴의 공적, 아이덴티티 경제학이다. 경제학은 합리적인 선택이 어떻게 경제 전체의 균형을 만드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개별적인 차이에 좀 관심을 덜 가졌죠. 그런데 결혼하고 학교 진학하고 직장 생활하고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 찾고 돈 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 규범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이덴티티 이코노믹스, 정체성 경제학은 바로 여기에 착안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이런 취향과 선호를 개인적인 특성으로 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에서는 이런 취향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맥락으로 확대해서 전통적인 경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던 문제까지도 풀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낯선 정체성 경제학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빈 고프만은 회전 목마를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연령대의 반응을 관찰했다. 4-5살 아이들은 혼자 회전 목마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우쭐해져서 부모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들뜬 기분을 오히려 숨기려 했다. 회전 목마를 타기에는 자기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회전 목마 실험을 통해서 인간들이 사회적인 취향과 규범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의 결정을 바꾼다고 말한다. 회전 목마를 좋아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이 정해놓은 규범 탓에 탈지 말지에 대해 갈등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 규범이 인간의 경제적 행동 패턴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이 정체성 경제학의 핵심이며 기본 전제이다. 저자는 새로운 개념인 정체성 경제학을 통한다면 사회 현상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탐색을 넓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노동자를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범주화해서 살펴보자.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인사이더와 회사에 대한 노력은 최소화하고 조직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아웃사이더. 두 가지 범주 중에서 회사가 필요한 인재상은 당연히 인사이더들이다. 그런데 저자는 회사의 비전과 자신을 동일시키는 인사이더를 늘리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경영 정책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에 이게 당장 급한 일 아니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럴수록에 개인이나 조직의 정체성이 중요한데 내가 누군지,
또 우리가 뭘 하는 회사인지가 분명하면은 남들이 쉽게 알아보고 찾아오고 또 오해 없이 일을 매듭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경영자의 경우 능력보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경영자를 통해 밝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전적인 보장보다 조직원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로 든 것은 미국의 직업 군인 사회. 군대 조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은 높은 봉급이 아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만족감, 독특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간 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객 만족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직원의 자아상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네, 기업들의 경우도 이런 정체성을 늘 생각을 해왔죠. 경영학에서는 타겟 마켓과 커스터머를 정확히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셀프 이미지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넘어서 회사나 제품과 직접 공감을 만들려는 이른바 엠퍼시 마케팅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팬클럽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헐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회사는 사용자 동호회를 적극 후원해서 공감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기업 조직들이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내려는 다양한 노력도 다 비슷한 경우죠.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보고 반성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느슨한 감독이 최고의 경영 전략일 때가 많다. 감독이 엄격해질수록 적은 노력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아웃사이더들이 양산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사이더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작업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실현 가능한 근로자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성취감을 맛보는 인사이더가 늘어난다는 결론이다. 얼마 전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이 신입사원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 편지는 사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조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체성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바로 남녀 성별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남성의 직업과 여성의 직업이라는 구분이 존재한다. 저자는 남녀의 직업 차이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기술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회 규범상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적인 취향과 능력보다는 특정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진정한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정체성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고질적인 가사 불균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한다. 남녀는 자신의 성에 적절하지 않은 일을 수행할 때 정체성의 효용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은 가정의 수입 대부분을 벌어와도 남성보다 여전히 많은 가사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직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쟁적 시장에서 여성의 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에 뿌리내린 성규범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증명된다. 사실 성규범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왔다. 영어 단어에서 소방관을 뜻하는 fireman이 firefighter로, 회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chairman이 chairs로 바뀐 것도 성규범 변화 노력의 일환이다. 사실 이 책은 저자가 밝혔듯이 정체성 경제학이라는 다소 새로운 개념에 대한 입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과 정체성의 변화 양상,
국가별 정체성과 규범의 차이 등 더 많은 후속 과제를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경제학의 만남. 낯설기는 하지만 최근 주류 경제학의 대안 중 하나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정체성 경제학이 인간의 열정과 사회제도를 경제학의 범위 안에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그 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